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코로나 시국 와중에도 자신의 전시회를 강행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소식을 전해드린 것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안 그래도 오빠인 문준용 씨가 특혜 논란으로 한국을 들쑤셨는데 이번엔 문준용 씨의 여동생인 문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 즉 문 대통령의 외손자와 함께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 2017년 5월 대선 당시 자신의 아들인 서모군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나와 아버지를 응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8년 7월경 태국으로 이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야기했고, 이 와중에 문다혜 씨의 아들 서군이 태국 방콕에 학비만 연간 4천만원 수준이라는 명문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많은 구설수를 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군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진료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인 앞당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를 고발한 사람은 문다혜 씨 모자에 대한 사실을 폭로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인데요. 곽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군은 지난 5월 중순 경호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5월 중순경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아 표진 외래아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은 어렵고 여러 개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면서 진료받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더니 5, 6월경에 VIP가 다녀간 적이 있고 경호원은 단촐했으며 남들처럼 소아과 벤치하에서 대기한 후 진료받은 것을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VIP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서군과 서군의 아버지, 문다혜 씨의 남편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인 서군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도 없으니 해당 진료 예약권의 서군의 아버지, 나아가 외할아버지인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김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곽 의원은 해당 의혹에 더해 서군은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업 도중 귀국한 것인지 확인했더니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코로나19로 휴교한 사실이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었다. 대통령 외손자가 초고속 황제 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어떤 청탁 경위로 황제 진료를 받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곽 의원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라고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이 가족은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된 게 괴담만 줄줄이 나오는 게 이제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문다혜 씨는 이미 지난 1월에 자신과 자신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폭로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곽 의원도 자신에 대한 고발 조치를 환영한다며 맞불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관련 특혜 의혹까지 추가로 터지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을 보면 최소한 어느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만 보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니란 주장만은 문다혜 씨 쪽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불공정함의 끝판을 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 만큼 타락한 상태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조국 사태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조국 일가 행태는 그야말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내로남불과 후한무치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하다가 울산시장 함영수 사건, 윤미향 사태, 박원순 성추행 사건 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만 해도 이미 박근혜 정부는 양반이었단 말이 나올 만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는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행태가 무슨 문제냐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 역시 해당 의혹들이 다른 정부에서 보도되었다면 모두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들임에도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 당사자들이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재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연이은 최저치 갱신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8% 하락한 36.7%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12월 둘째 주 조사 때와 같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가 상승한 59.7%를 기록,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안 그래도 호재는 없이 백신 지원 사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 윤 총장 직무복귀 같은 악재만 잔뜩 있었는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요. 아무튼 이런 온갖 악재들이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계속 바닥을 기고 있으니 이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정말로 가시화되었단 말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직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임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이에 맞물려 정당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해 지지율 부진을 딛고 정당 지지율 1위를 탈환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2%나 상승한 3.8%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3% 하락한 2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4.5%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고 지지율 격차이자 최대 지지율 격차로 심지어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의 지지율 격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시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과 부울경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넉넉하게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어 열린민주당이 전주 대비 0.7%가 하락한 6.5%로 나타났고 6.4%를 기록한 국민의당과 4.4%를 기록한 정의당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심이 자신들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와중에도 정부 여당은 온갖 무리를 일으켰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하고 공수처 출범도 계속 추진하는 등 왜 민심이 자신들에게서 돌아섰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사람들은 백계문 같은 극단적인 지지자들만의 여론만을 여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심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런 지지율 하락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의 착각에 빠져 있을수록 문재인 정부의 파멸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